일본 관련해서 최신 소식 중에는 이제 일단 어제 지진 얘기 이후에도 도쿄 지역에 계속해서 이제 지진이 추가로 더 있었다. 우리가 기대했던 지바현을 비롯한 우려했던 취약 지역에 계속해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더 걱정스럽게도 20호 태풍이 태평양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떡해요. 거의 타율이 5할이에요. 아이고. 네. 태풍이 생기면 둘 중에 하나는 일본 근해로 전부 다 오고 있는 정말 길을 말 그대로 교차로 사거리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네. 아이고, 소음도 심하지만 네. 맨날 차들이 와서 들이받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저 지역이 우리가 어제 설명드렸던 부석을 양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지고 일본으로 올라. 경석, 화산 경석. 화산 경석인데 뜬 건 부석. 화산 경석과 부석을 전부 다 끌고 올라올 우려가 높은 태풍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헐. 근데 얘가 지금 풍속이 초속 50m 수준의 굉장히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대요. 이런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의 특징이 뭐냐? 바다를 뒤집어 놔요. 그래서 기껏 바닥에 깔아 앉혀 놓은 것까지 다 올라오겠네. 전부 다 건더기를 끌어올려 가지고 어떡해. 이거를 일본으로 지금 끌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엄마야. 네. 근데 그러네? 지금 있는 이 그 부석 경색에 대해서는 인공적으로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회사? 어떤 회사일까요? 시노팩스인가요? 아니 시노펠스는 이제 돈만 긁어 모으면 되는 거고 네. 일본의 전력 회사들이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일본의 전력 회사들은 왜? 원자력 발전소가 냉각수. 냉각수를 못 받아들여 가지고 전부 다 멈춰야 되는 상황으로.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들도 이 부석이 밀려오게 되면 어떡해요. 가동이 중지될 상황으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큰일 났네. 그 얘네들이 또 생각이 있는 놈들이야. 우리 쪽으로는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지었어. 다 남쪽, 동쪽에다가 물론 거기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원래 원자력 발전소 방향이 다 그쪽이라면서요. 동쪽에 네. 짓는다면서요. 왜냐면 바람이 동쪽으로 부니까 혹시나 사고가 나든 가동 중에 유출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가라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전부 다 동쪽에다 몰아갖고 짓는 거죠. 중국도 동쪽에 져서 우리 서해 쪽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다 경상도에 있다? 그러니까. 네, 동쪽에 네. 있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일본도 동쪽에 있는 거예요. 중국도 동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중국 원전이 위험하다니까. 뭐 이렇게 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그렇게 국가 이기적으로 동쪽에다가 이걸 쭉 깔아놨어요. 일본은 뭐 50개가 넘습니다. 먼저 53개예요. 물론 가동을 한 해 안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기시다가 경제 부분이나 겨울에 전력난 때문에 이걸 다시 돌리려고 하는 참인데 이 경석이 몰려들어 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다 세워야 된다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 경석이 오키나와 남쪽에 있는 섬 부분에 몰려와 있었는데 이번 태풍이 그 경석들을 다 모아가지고 심지어 쉐이킹까지 해서 한번 져서가지고 지금 본슈를 비롯한 일본 동남부로 아이고. 전부 다 방향이 좋잖아 이게. 어떡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만일 이 사태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일본의 산업 자체가 완전히 멈출 것이다. 진짜 그러네. 왜? 이거 2년 넘게 지나야지 그게 풀리거든. 근데 원자력 발전소를 물 없이 돌릴 수가 있나? 못 돌리죠. 100%지? 그러면 여기서 생긴 엄청난 전력 공백을 메울 방법이 없어진다는 거야, 일본은. 이게 오히려 대지진보다 빨리 일본을 망하게 만들게 생겼어. 아이고, 어떡해요, 일본. 아이고야. 어떡해요. 아이고. 별로 걱정의 진심이 안 담겨져 보인다. 네. 완전 걱정하는데. 네. 이런 와중에 바닷가에 밀려온 부속들을
이게 그 돌들. 돌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바다에서 만들어졌을 때는 찬물에 닿아갖고 이게 뜹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처럼 덩어려져 있는 부석이 뜨는데 이게 파도에 깨져요. 깨지면서 가라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중이 클 때는 안에 공기를 다 머금고 있기 때문에 둥둥 떠 있다가 이게 깨지면 이제 조금씩 미세한 분말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분말이 0.1mm 이하로 작아지게 되면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게 가라앉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그 표면 장력이 다시 깨져서 공기랑 접촉을 하게 되면 다시 가라앉는데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거든. 뭔 얘기인지 이해는 하시나? 했다고 치고. 네. 아무튼 어쨌든 오래 걸린다. 이번에 태풍이 그동안 우리가 그 이제 지장수 올릴 때처럼 황토물 풀어갖고 겨우겨우 가라앉혀놨던 일본의 남부 바다 지역을 확실히 싹쓸이를 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일본 본토로 밀어 올릴 것이다 라는 예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수산업, 모든 항만운행, 발전소, 끝났네. 네. 그다음에 농수산물 뭐 양식업이나 그와 관련된 모든 산업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중지될 수 있고요. 와. 이런 와중에 이 부속들을 또 파다가 그 화분용으로 팔아먹는 악덕한 놈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 네. 또 뭐야? 아니 이게 화산석이라고 새로 생긴 화산석이라고 그러면서 저거를 부석을 걷어가지고 알이 좀 굵은 거 있잖아 미세한 거 말고 그러니까 조경용 그 자갈처럼 팔아먹는 잘 거예요. 빠지니까. 물이 잘 빠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저게 염분하고 아직 마그마에서 있었던 유황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저거를 화분에다 주면 100% 화분이 죽어요. 근데 저거를 우리 돈으로 55,000원에 1kg씩 해갖고 팔고 있더라니까. 근데 또 그거를 사대? 민도가 높아 얘네들이. 아우 또 무섭다. 우리나라로 안 들어와야 될 텐데 걱정이네요 또. 그래서 이제 다행스럽게 지금 그 해류가 난 진짜 어떻게 해류까지 도와주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 우리나라 쪽으로 가까이 있는 해류는 쿠릴 해류라 그래갖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있는 한류가 내려와 가지고 일본을 싹 스치고 우리 서남해안 있는 데를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돌아 나가요. 근데 이 남쪽에는 오히려 이 홋카이도 이쪽 부분에서 생긴 갑자기 여러분 제가 대본 없이 얘기하니까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중고등학교 때 겁나 네. 열심히 외웠던 건데. 지구과학 때 여러분 많이 배우셨던 이 해류가 해류가 오키나와부터 시작해갖고 일본 그 주요 동남부 해안을 거쳐갖고 쭉 긁고 올라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저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아이고 미국으로 가겠네. 일본의 남동쪽 해안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최소 2년에서 10년 동안 이 부석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을 것이다 라는 전제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를 일본 방송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부석이 이 조경제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뭐 모양도 좋고 사람들이 새로 생긴 국토의 일부를 취득하는 느낌이라 너무 행복하다. 뭐 이런 그 반응들을 실어내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뭐야? 쿠로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쿠로시오 난류가 일본에 그나마 이 올라온 경석과 부석들을 일본 해안에 골고루 펴서 발라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네. 모든 장치가 다 갖춰져 있는 거야, 일본. 망조가 들기 위한. 진짜 이거 자연재해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럼요, 우리가 진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